영어 원서 읽기나 미드 보기 도전해 보신 적 있나요? 영어 원서를 읽거나 미드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언어를 배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서 읽기를 시도하지만 헤매고 또 금세 포기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영어 문장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의 실패는 원서 선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큰 뜻을 품고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괜찮아 보이는 책을 구매합니다. 많이 팔리거나 요즘 유행하거나 뭔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책을 선정합니다. 저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로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안 돼 포기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았습니다. 단어를 모르니 문장이 이해가 안 되고 원서에 집중도 안 돼서 20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어 원서는 내가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보다 훨씬 쉬운 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10단어 이하인 책을 선정해야 합니다. 단어장과 함께 병행한다 해도 15단어를 넘는다면 읽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영어책을 선정해야 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몇 장 읽어보셔도 되고 간편히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샘플 부분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어느 정도 읽히고 모르는 단어가 첫 페이지에 10단어 미만인 책을 찾아보세요. 특별히 선호하는 책이 없고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에 가깝다면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로알드 다hl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쓰여졌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나 마틸다보다는 문장이 간결해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읽기에도 내용이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추천되는 위키피드 다이어리는 실생활에 조금 더 도움될 만한 문장들이 많이 있고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분이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위키피드 다이어리를 무리 없이 읽을 정도가 되면 특별히 다른 공부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원서를 많이 읽고 반복하고 오디오북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더 다양한 원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위키피드에서도 헤매고 어려워합니다. 그럴 경우 더 쉬운 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권을 읽어보고 그래도 몇 문장이라도 읽히고 모르는 단어가 최대 15단어 이하인 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책 선정이 끝났다면 실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어 원서가 그냥 바로 읽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 원서와 관련된 영화를 시청하세요. 원서를 선정할 때 영화화된 원서를 선정하는 것도 처음 단계에서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화를 한글 자막으로 먼저 보면 내용이 생략된 부분이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책의 내용을 대략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서를 읽기 전 처음 3일 동안은 책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만 치세요. 다음 3일 동안은 동그라미 친 단어의 뜻만 찾아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음 일주일 동안 해당 단어만 매일 30분씩 공부합니다. 특별히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단어와 대략적인 한국어 뜻만 매치시키며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지 않다면 그냥 구글에서 찾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적당한 단어장을 다운받아서 해당 단어장을 일주일 동안 공부하세요. 이제 진짜로 원서 읽기에 들어갑니다. 매일 원서를 읽기 전 정리한 단어장 또는 다운받은 단어장에 해당 챕터를 5번 먼저 읽고 원서를 읽습니다. 빠르게 눈으로만 읽으면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정확히 해석은 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의미를 이해하며 원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원서에 나온 문장입니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용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단어도 크게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Huge tears는 큰 눈물, 그러니까 커다란 눈물이 began 시작했는데 oozing out 하기 시작했습니다. oozing out이라는 뜻을 몰라도 사전을 찾지 않고 우선은 넘어갑니다. oozing out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임스 eye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눈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streaming down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his cheek 더 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징 아웃이라는 단어를 이미 단어장으로 공부했지만 그래도 기억이 만약 안 난다고 해도 다시 단어장이나 사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눈물이 오징 아웃해서 그게 아래로 흘러내렸다는 건 이 문맥상 배어나오는, 스며나오는 이런 의미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맥상 의미가 이해가 되면 추론이 가능하면 그냥 넘어가며 읽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을 모두 찾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다 전혀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암기하세요. 너무 많이 단어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면 원서 읽기 자체가 너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찾고 암기하는 건 하루에 읽는 분량에서 최대 5회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문장이 아주 간단합니다. His room
그의 방이 was bare. 만약에 bear라는 걸 단어장에서 안 봤다고 해도 bear인 상태인데 그게 어떤 상태냐면 as prison cell, 감옥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황량하고 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정도로만 이해가 됐다고 해도 사전을 안 찾아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직구할 때 베어 유닛이라고 하면 에어컨과 같은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를 베어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몰라도 그냥 프리즌 셀과 같은 상태가 베어라는구나 하면 어느 정도 황량한 상태, 그러니까 뭐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략 문맥적으로 방이 어떤 상태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감옥과 같은 상태이고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단어장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여러 번 읽어도 의미가 파악이 안 되면 그때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사전에 의존하면 재미도 없고 읽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굳이 한국어로 해석을 안 하고 영어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영어 어순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감옥과 같이 그 방이 완전 비어 있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his room, 그의 방이 was bare, 빈 상태인데 as a prison cell, 감옥과 같이. 이 상태로 끝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문장을 다시 한국식으로 재정렬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장 정도 바로 이해가 된다면 바로 원서를 읽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된다면 말했듯이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한국어 번역을 보고 다시 영어 문장을 보면 됩니다. scorching, 타는 듯이 더운, 만약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핫데이와 연결하면 어느 정도 추론은 됩니다. yard, 마당, 뜰, chopping은 자르는 배는 chopping board, chopping, stove, 난로, 스토브입니다. 다시 한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이제 비교적 수월합니다. 단어를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내용이 파악됩니다. 그럼 문장을 전체를 다시 해석해보면 It all started on, 이게 모두 시작이 되었는데 Scorching hot day in the middle of the summer, 매우 더운 여름날 Aunt Sponge 하고 제임스하고 Aunt Sponge하고 제임스하고 were out in the garden, 밖에 가든에 있었는데 this time, 이번에는 he was chopping wood for the cooking stove. chopping wood, 나무를 자르고 있었는데 쿠킹 스토브를 위해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이러한 문장인데요. 혹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원서 읽기가 잘 안 된다면 각 챕터를 읽기 전 한국어 번역본을 먼저 읽고 다음 영어 원서를 읽어도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영어 원서와 한국어 번역을 대조하지 말고 한국어 번역본으로 내용만 파악하고 이후 영어 원서를 읽으며 모르는 내용도 추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미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Some are cities, some countryside, but in every strand of grass, every tiny ladybug, every detail has been carefully crafted for its residents. 문장이 잘 들리나요? Some are cities, some countryside, but in every strand of grass, every tiny ladybug, every detail has been carefully crafted for its residents. 미드도 보기 전에 스크립트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공부했다면 아래 다음 단어들을 미리 아마 익혔을 겁니다. The countryside는 시골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strand는 가닥, 줄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ladybug는 무당벌레, 그리고 craft는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craft beer라고 하잖아요. craft 하고 resident는 거주자, 주민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단어를 다시 눈으로 빠르게 몇 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 Some are cities, some countryside, but in every strand of grass, every tiny ladybug, every detail has been carefully crafted for its residents.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문장이 훨씬 수월하게 들립니다. 만약 내가 한국어 자막으로 해당 내용을 봐서 대략 기억하고 있다면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me are cities, some countryside,
But in every strand of grass, every tiny ladybug, every detail has been carefully crafted for its residents. 문장이 훨씬 수월하게 들립니다. In case of traumatic or humiliating deaths, we wipe the memory to guarantee a smooth transition. Are you sure you want to know? 해당 문장이 잘 들리나요? 이 문장도 단어의 뜻만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traumatic은 정신적 충격이 큰 트라우마가 되는 이런 의미고요. humiliating은 굴욕적인 창피한, wipe는 지우다, 제거하다, guarantee는 보장하다, 그리고 transition은 전환, 변화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빠르게 몇 번만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 case of traumatic or humiliating deaths, we wipe the memory to guarantee a smooth transition. Are you sure you want to know? 내용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더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용을 정확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n case of traumatic or humiliating death, in case는 어떠한 경우에 traumatic 하거나 또는 창피한 죽음의 경우에는 굴욕적인 죽음의 경우에는 we wipe the memory. 우리가 지웁니다. wipe 지웁니다. memory 기억을 지우는데 to guarantee 어떤 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smooth transition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Are you sure you wanna know? 확실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고 싶은가요?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고 죽으면서 죽음이라는 과정이 조금 굴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창피하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과정을 다 지워줘서 새로운 사후세계에 좀 더 적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지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이 영어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In case of traumatic or humiliating deaths, we wipe the memory to guarantee a smooth transition. Are you sure you want to know? 이제 앞으로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원서 또는 미드를 찾으세요. 원서라면 첫 일주일 동안은 내용 파악 없이 해석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단어를 챕터별로 찾아서 정리하고 외우세요. 꼭 외우지 못하더라도 정리한 내용을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씩 읽어보세요. 내용이 나에게 조금 버겁다면 이제 해당 도서를 한국어로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있다면 영화를 먼저 봅니다. 매일 한국어로 정리한 단어장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원서를 읽기 전에 해당 챕터 단어를 빠르게 눈으로 5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영어 원서를 보는 중간에는 한글 해석을 별도로 문장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어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찾지 않고 추론하며 읽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을 반복하고 오디오북을 병행하며 듣기 실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권을 선정해보고 시작해보세요. 원서로 공부하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